네, 확진자가 급증하고 누적 확진자도 200만 명을 넘어선 상황. 조금씩 병상 부족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된 7개월 아이가 병원에 이송되는 도중에 숨지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재택치료가 이대로 괜찮은지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요. 오늘도 9만 명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2배 이상 계속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더블링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네. 속도는 좀 완만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예. 주말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중에 확 올랐거든요. 근데 아. 어쨌든 이번 주에도 주말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번 주간에 이제 확진자의 규모는 지금보다는 당연히 늘어날 걸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예. 20만 명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지금은 일단 밀접 접촉을 하게 되거나 하면 신속 항원 검사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PCR 검사를 받기 전에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신속 항원 검사의 민감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PCR이 양성이 나오는 시점보다 2, 3일 지나서 양성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당일날 여러 번 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양성이 나오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PCR보다 2, 3일 진단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다만 더 문제는 민감도가 이제 50% 미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증상이 며칠 지나더라도 계속 음성이 나오는 사례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의원급을 방문해서 의료진한테서 받고, 또는 그럼에도 음성이면 의료진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해서 PCR 검사를 빨리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 네. 성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코로나19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항원 검사 한두 번 실시해서 음성이더라도 PCR 검사를 받도록 이제 의료기관에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보면요. 가족 중에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보면 가족의 뭐 아빠는 괜찮은데 아이는 걸린 경우도 있고요. 또 며칠 뒤에 또 확진받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걸리면 매일 좀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족 간 전파는 매우 전파가 높기 때문에 현재 예. 밀접 접촉자, 가족 간 전파처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제 PCR 검사를 사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경우는 오히려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요새 좀 많이 기다리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임시선별검사소라든지 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해서 일단 PCR을 빨리 받아보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CR을 빨리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이 정부도 고심한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점을 이르기 전에 이제 거리두기 완화라는 사인을 보낸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문제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미 시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확진자가 지금의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는 환자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건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또한 이런 확진되시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어떻게 진료받을 건가, 또한 위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이제 소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증상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만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어요. 최근에는 400명 넘어섰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50명 안팎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시니까 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위중증 환자가 요즘 확실히 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초기에 위중증 환자들은 이제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의 집단 발병이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거기에 감염된 분들은 위중증으로 빨리 진행도 하고 사망도 빨리 하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의 숫자에 비해서 사망자 숫자가 좀 많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예. 400명대인데 뭐 70명, 50명씩 사망하니까요. 근데 네네. 최근 들어 걱정인 거는 응급실에 지역사회에 계셨던,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계시지 않았던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이제 응급실에 와서
이제 뭐 인공호흡기 달거나 이런 이후에 이제 코로나 확진되는 사람들이 이제 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고령층에서 특히 지역사회에 계신 고령층까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중증 환자도 증가되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중증 환자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이 요양병원에서 주로 그 확진자가 나오다가 그냥 몸이 안 좋아져서 입원을 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빠르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 입장은 중환자 2,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병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코로나19 중증 병상으로 지정된 병상이 2,600개 정도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숫자적으로는 이제 뭐 2,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기는 한데 저희가 사실 우려하는 바는 지금 이제 코로나의 확진자 규모가 10만 명대, 뭐 앞으로만 20만 명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료진에서의 감염자도 꽤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이런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도 일부 감염돼서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2,500병상까지 가동이 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이죠. 어떻게 하든지 확진자 수를 줄여야 될 텐데 어제 확진된 7개월 아이 영아 집에서 재택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병상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여러 차례 이렇게 돌았었나 봐요. 그러다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일이 또 혹시 재발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가 커져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네. 특히 이제 뭐 이제 신생아라든지 또 1세 미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은 하는데 문제는 응급실에 이미 발열이 있는 환자라든지 코로나로 확진된 환자들이 이미 격리실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면 그 자리로 이제 응급처치라도 받으러 응급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응급실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에서도 대기 공간이나 이런 것도 늘리고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응급실에 그런 열나는 환자나 코로나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건가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예.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 일단 이제 그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 평상시에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들을 확충을 해서 일단 이런 위험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빨리 확인을 하고 빨리 입원 배정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들 잘 운영이 돼야 네. 되고요. 또한 응급의료 체계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이제 열나는 환자들이나 코로나 의심 환자들이 이미 그 음압병상이라든지 대기병상을 차지해 버리면 아예 이제 열나는 환자가 진입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병상들을 충분히 확충을 해놔야 이런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여력을 좀 더 빨리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리미리 확충을 해야겠죠. 병상도 확충하고요. 그런데 확진자 수와 함께 재택치료 환자도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45만 명을 넘어섰는데 자, 재택치료 어떻게 받는 게 좋을지, 재택치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볼게요. 재택치료 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위험하다, 위험 신호다라고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위험 신호 몇 개 말씀드리면 적어도 3일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 또한 예. 호흡곤란이 동반되고 산소 포화도 기계가 집에 있다면 산소 포화도가 94% 미만으로 떨어진다든지 예. 숨이 짧아지기 시작한다든지 또는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를 잘 안 하면서 자꾸 처진다든지 예. 뭐 대답을 제대로 못 하신다든지 아니면 약간 좀 상황에 안 맞는 얘기를 하시거나 이런 이제 행동의 변화가 있다면 이미 이제 중증으로 지나가는 사인들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뭐 증상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예. 바로 일단 이제 재택치료관리기관에 연락해서 입원 여부를 타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또는 이제 상담센터에 연락해서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바로 확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뭐 재택치료 관리기관이나 이런 의원이나 병의원이나 이런 곳에 전화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재택치료 받는 분들 사이에서는 내가 좀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단 이제 현재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집중관리군에 이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의료기관들이 하루에 2번씩 연락을 하니까 그래도 좀 의사소통할 통로가 되기는 하는데 네.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보건소나
이제 의료기관이 먼저 연락을 해서 관리를 해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어쨌든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챙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뭐 체온계라든지 해열제라든지 이런 상비약들은 먼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고, 네. 고령층이 있는 경우에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도 마련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네, 네. 자기가 문제가 됐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고요. 아, 또한 또 중요한 거는 내가 혹시라도 연락이 안 될 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이제 한두 번씩 전화해서 확인해 주는 이제 친지분이나 이제 네. 가족분들을 꼭 지정을 해서 연락을 받도록 해서 중간에 연락이 끊기면 바로 좀 찾아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예. 반드시 이제 본인이 연락해야 되는 의료기관이 어떤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뭔지는 이제 바로 이제 기록을 해놔서 언제든 전화할 수 있게 이제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열이 사흘 연속 난다거나 그리고 호흡곤란 느낀다거나 그리고 기력이 많이 쇠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제트 치료 받는 분들은 바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독감과 비슷한 정도고 또 팬데믹이 그래서 곧 끝날 것이다. 정부도 곧 엔데믹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잘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한테가 이제 독감 수준 정도 된 겁니다. 예, 예. 근데 백신을 아직 접종 안 했거나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는 특히 고령층에서는 독감보다 2배에서 5배 정도의 위험이 있는 건 아직도 상존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직까지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은 예방접종 아직도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맞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네. 증상이 심해지면 중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몸 상태 확인해서 상태가 나빠지면 일단은 바로 병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독감 수준이 되더라도 1년에 독감 때문에 사망하는 분이 2,000명에 3,000명이 이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종자한테 독감 수준이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접종자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 반드시 챙기시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바로 의료기관의 도움 받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특히 재택 치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